일매출 200만원 기준으로 5년 뒤 재계약을 하게 되면 회사에 얼마나 요구할 수 있을까요? 브랜드마다, 마진율, 그리고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 배분율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업계 현직자 그리고 점포도 운영하고 있는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2021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영상을 항상 시청해주시는 점주님 또는 예비 점주님 이하 구독자님들께서는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시나요? 내년에는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길 바라면서 오늘 주제가 즐겁고 행복한 일 중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내년 2022년도에는 가맹 계약 만료가 되는 편의점이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5년 전인 17년도에는 CU가 1600여 개, GS25가 1700개, 세븐일레븐이 675개, 이마트24가 897개로 16년 대비 순 증가한 개수가 위 숫자만큼 이루어졌습니다. 이 숫자는 편의점이 생기기 시작한 이래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순 증가입니다. 더군다나 말 그대로 순 증가이기 때문에 폐점한 점포들을 제외하면 위 숫자보다 오픈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재계약 점포를 뺏고 뺏기는 쟁탈전 결과에 따라 시장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에도 선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CU와 GS뿐만 아니라 3등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인수를 통한 매형 확장으로 3위 자리를 넘봐야 하는 이마트24까지 가맹점주님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미니스톱은 상업펀드로 넘어간다는 소문이 저번 주부터 또 파다하게 돌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다시 미궁에 빠지긴 했습니다. 5만 개에 이르는 국내 브랜드 편의점 가운데 약 5천여 개가 내년 재계약을 앞뒀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10% 수준입니다. 통상 본사와 편의점 점주님들과는 5년 단위로 가맹 계약을 맺는데 지난 2017년은 신규 출점이 가장 많은 해였습니다. 그해 국내 주요 브랜드 편의점 5개사가 새로 늘린 점포는 총 5,025개입니다. 본부 임차 점포를 제외하고서라도 약 4,000개 점 이상으로 역대 가장 많은 출점을 하였습니다. 17년도에 오픈한 가맹점들은 2022년 5년 만기 계약이 만료돼 위약금 없이 간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재계약 점포들의 사수를 위해 편의점 본사는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맹점 기준 대부분의 편의점들은 다른 프랜차이즈와는 다르게 인테리어, 시설, 장비를 회사가 해주는 대신 이익을 배분율대로 나누며 5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뒤 일시금과 배분율 상향 조정을 통해 점주님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면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본사에서 제시한 일시금이나 배분율 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편의점 회사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곳들을 불러 조건 잘 주는 곳으로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편의점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 이탈을 막고 출혈을 최대한 줄이며 경쟁사의 알짜배기 매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미 좋은 자리들은 편의점들이 다 있고 단백권 취득 가능 거리가 50m에서 100m로 전국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단백권 거리 기준 근접 출점을 제한한다는 자율규약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출점이 더 어려워지면서 간판을 바꿔다는 브랜드 전환점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습니다. 5년 동안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고 심지어 내년에는 코로나19가 풀린다는 가정하에 최저시급 5%를 올려버렸는데 모두 아시다시피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암울한 상황이라 폐점 점포들도 쏟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권 통합도 많이 하며 간판 바꾸라는 제안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50m 인근에 이마트24를 폐점시켜 줄 테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매장을 이마트24로 간판을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라며 상권 통합을 하자는 달콤한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무조건 바꾸시는 게 훨씬 이익이니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율규약이 처음 생겼던 2018년도부터 편의점 증가가 대폭 꺾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2022년도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출점 경쟁이 과열되면서 CU는 점포수 격차를 더욱 벌려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싶을 것이고, GSC부는 다시 한번 점포수 1위 탈환을 목표로 달릴 것입니다. 점포수 3등 세븐일레븐은 이마트24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그리고 1, 2위와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2년도에는 오픈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고, 이마트24 역시 미니스톱 인수를 통해 외형 확장과 더불어 3등을 따라잡기 위해 온갖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출점 경쟁이 과열되면 가장 기분이 좋은 건 22년도에 재계약을 앞둔 가맹점주님들입니다. 서로 빼앗기지 않고 빼앗기 위해 엄청난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너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면 근처의 편의점 보복점으로 오픈해버릴 거야 라든지, 불법 시설물, 불법 간판 다 신고해서 영업 방해할 거야 와 같이 강하게 나가 겁을 주는 경우가 있는 반면, 점주님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저 잘립니다. 저를 봐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점주님 조건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계약하게 되면 폐기 지원이라든지 반품 지원 같은 본사에서 해드릴 수 있는 지원들을 많이 해드릴게요 라며 정에 호소를 하여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매출 200만원 기준으로 5년 뒤 재계약을 하게 되면 회사에 얼마나 요구할 수 있을까요? 브랜드마다, 마진율, 그리고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 배분율 75, 76%에 일시금 1억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1억 기준으로 그냥 말씀드린 거고, 배분율을 왕창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현금이 많이 필요 없고 매출이 더 오를 것 같으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본사에 배분율 땡땡에 일시금 땡땡을 제안받았는데 타 브랜드 개발 담당이 와서 이거보다 훨씬 더 준다고 하면 이를 가지고 딜을 하면 됩니다. 본사는 본사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선에서 점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건을 더 주며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가맹점에게 조건을 더 주면서 회사의 이익을 최소화하여 결제를 올리면 결제 대부분은 나겠지만, 이런 일이 지속되면 능력 없는 팀장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점주님과 조금이라도 깎으려는 팀장과의 눈치게임과 밀당이 수없이 이루어지며 결국 합의점을 찾게 되거나 타 브랜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단, 고매출 점포일 경우 이렇게 눈치게임과 밀당을 하며 원하는 조건에 근접할 확률이 크고, 일매출 140만원 이하 점포들은 최초 조건을 던지고 과하게 요구를 하면 금방 포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전매출 점주님들께는 슬픈 이야기지만 고매출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협상의 기술에 대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인데,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귀신같이 어떻게 알고 개발 담당이 갑자기 들려서 명함을 주면서 우리 브랜드로 한번 바꿔보시라고 했던 경험들이 모두 있으실 겁니다. 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경쟁사 계약 만료점은 본사에서 친절하게도 정보를 어떻게 알아내어 개발 담당들에게 메일로 뿌려줍니다. 이 정보들을 토대로 담당자들은 계약 만료점들을 미리미리 방문을 하는데, 이렇게 전환하는 게 개발 담당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우면서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경쟁사 전환은 확률이 정말 낮아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은 꼭 가긴 가는데, 점주님 본인들이 바꾸고 싶으시면 관심 있게 먼저 연락도 주시지만, 대부분의 점주님들은 그냥 운영하던 게 편하고 담당들이랑도 친분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어느 정도만 되면 그냥 하던 브랜드들로 재계약을 합니다. 심지어는 3개월 전에 미리 선계약을 해서 타 브랜드에 뺏기는 걸 방지하기도 합니다. 관심 있게 연락 주시는 분들도 꼭 타 브랜드가 관심이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고, 재계약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타 브랜드 담당들을 불러놓고 저울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점주님들께 무조건 다 불러서 조건을 들어보고 비교해가면서 신중히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설령 본사의 조건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타 브랜드 개발 담당들을 이용하더라도 말입니다. 정말로 타 브랜드에서
엄청난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또는 현재 본사에 대해 불만이 많거나 담당자와의 사이가 나쁘지 않은 이상 보통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타 브랜드 개발 담당들도 이를 알기 때문에 최고 조건을 던지고 몇 번 들리고 빠집니다.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사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까지 제 경험은 사람은 정이 아니라 돈에 움직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매일 찾아가서 점주님과 유대관계를 쌓는다든지 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대를 바라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조건을 조금이라도 더 주던가 브랜드가 좋아야 점주님들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현 브랜드 담당자 입장에서는 배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본인들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신 보복점을 인근에 오픈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말입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보시면서 브랜드 전환을 하시든 재계약을 하시든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2년도에 계약 만료되는 점주임차 점포들을 운영하시고 계신 점주님들은 일단 희망적인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별로 점주님들을 잡기 위해 상생안들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내놓았는데 GS25는 편의점 회사들 중에서 상생안을 가장 먼저 내놓았습니다. 20만원 지원부터 시작해서 가맹점, 본부임차 점포 지원 인상 등을 내놓았고 뒤이어 CU, 이마트24까지 상생안을 줄줄이 내놓았습니다. 지원들이 역대 최고라고 서로 자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제까지 상생안들을 비교해봐도 금액으로 따지면 최소 20만원 이상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세븐일레븐은 내년 초에 상생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22년도 재계약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재계약이 꼭 조건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건 받는 걸 조금만 받고 새 단장을 해서 노후화된 인테리어, 장비들을 교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도 됩니다. 지원 조건이 조금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매출이 오를 거니 한번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재계약은 현재보다 조건을 올려주어 기회가 당연히 될 것이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간판가리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했다가는 근처에 보복점이 생겨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상권 통합 방법이니 고민 많이 해보시고 최고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